송영무 국방장관, 자, 우여곡절 끝에 장관 취임식을 오늘 가졌습니다. 여전히 야당에서는 송 장관에 대한 자질 문제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자, 어떤 부분에서 야당에서는 지금 계속 비판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국민의당, 바른정당,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등은 여전히 부적격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밝히면서요. 무엇보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밝힌 인사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을 임명하면서 어떻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느냐라면서 계속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어찌됐든 지금 임명이 됐고요. 그러다면 국회가 정상화가 됐기 때문에 가장 막을 수 있는 큰 힘이 추경을 보이콧이었지 않겠습니까? 네. 국회 보이콧이었는데 국회가 정상화된 만큼 뭐 야당이 계속 반발은 하고 있지만 그대로 이제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취임식에서 국방장관으로서의 각오를 밝혔는데요. 그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오늘 본인은 국방부 장관의 배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책임의 막중함을 통감하면서 대통령님의 통수 지침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국가 보위를 위해 신명을 다 바칠 것을 맹세합니다. 자, 그 막중한 책임이라고 직접 언급을 하는 송영무 국방장관. 그런데 그 막중한 책임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느끼기엔 조금 정반대되는 행동이 있었어요. 이 가벼운 입 때문에 또 구설수에 올랐죠. 그러니까 이 임명장 받으러 가는 길에 늦을까봐 버스 전용 차선으로 달려서 왔다라고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취임식을 갖고 국회로 가기 전에 잠깐 기자실에 들러서 얘기를 한 두 분인데 어제 대통령 청와대에서 6시 5분에 임명장 수업시 7시 반에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늦을까봐 송영무 장관의 집이 경기도 용인 수지입니다. 그래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서울로 들어와야 되는데 너무 늦을까봐 버스 전용 차로를 달려서 왔고 겨우 7시 20분에 청와대에 도착해서 무사히 임명장을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기자들한테 자랑하듯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 부분, 자, 버스 전용 차로로 달렸다. 이거는 불법이잖아요. 혹시라도 어떤 분들은 9인승 이상 승합차를 탔으면 전용차로 달릴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실까 봐요. 그래서 송영무 국방장관 차가 뭔지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9인승 아닙니다. 그냥 일반 세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차로 버스 전용 차선을 달렸다면 불법을 저지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위법이고요. 승용차 같은 경우는 5만 원, 승합차 같은 경우는 9인승 이하의 승합차 같은 경우는 7만 원의 벌금 과태료를 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송영무 장관 같은 경우는 앞서 청문회에서도 음주운전 전력으로 많이 좀 구설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 위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야당에 규칙화했던 부분인데 버젓이 또 도로교통법을 또 위반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 문제인식이나 상황인식이 좀 너무 안일한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고요. 이번에도 또 특별한 게 또 본인 스스로 셀프 고백을 한 겁니다. 저희들 앞에서 나 스스로 버스 전용 차로를 위반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인데 여러 가지 지금 이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또 비판도 김성진 기자 아까 얘기할 때 들어보니까 또 장관 임명과 관련해서도 본인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또 해서 뭐 논란이 될 것 같은 얘기가 또 있다면서요. 오늘 또 기자실을 해서 어제 임명장 수요 당시 분위기를 전하면서 다른 장관들이 국방장관 때문에 다 집중하다 보니까 본인들은 보다 수월하게 청문회를 통과하고 임명장 수요가 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방장관이 방파제 역할을 해줘서 고맙다라는 덕담을 받았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정국이 막 경색되고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본인의 의혹과 그런 과정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송영무 장관 청문회 때는요 굉장히 많은 지탄과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를 두고 본인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청문회 때 융단 폭격을 받은 것 같이 힘든 과정이었다.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죠. 청문회 받은 언론에 제가 융단 폭격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과하지 않는가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제 개인 수치로 물가지게 견뎌내려고 진심으로 저를 큰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인골 세심의 마음으로 열심히 하도록 해서 기대. 청문회 과정에서 융단 폭격을 받았다고 느낀 송영무 장관. 야권에서는 여전히 지금 지적을 하고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해결된 건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현 정부의 5대 원칙 중에서 논문 표절도 있었고, 그리고 음주 운전도 들어가 있었고요. 여러 가지 또 취업 관련해서도 의혹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예비역 군 장성으로서 지금 법무법인과 그리고 방산업체에서 자문료가 고액의 고문료를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명쾌한 설명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방개혁을 해야 될 적임자인 국방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한 설명을 못한 부분은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자, 고액 자문료, 음주운전, 논문 표절, 방산 비리, 딸의 특혜 채용. 청문회에서 정말 여러 의혹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당시에 그 영상 잠깐 다시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음주운전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자신 있게 잘 얘기할 수 있는데 본부 종합상황실장하면 항상 작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술을 많이 마시고 술을 취하면 안 되는 직책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 차는 제가 분명히 운전하지 않고 저는 운전하지 말라고 권하면서 제 동기가 운전하는 것이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걸 뒤처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저희 채널A 뉴스 탑10에서도 보도해드렸지만 송영무 장관이 지금 또 골프장 이용이 너무 많고 또 이 특정한 그러니까 추모를 해야 될 시기에 또 골프를 많이 쳐서 논란이 된다. 이런 얘기도 지금 지적을 하고 있고 자, 일단은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이제 사과를 하라라는 목소리가 또 높아지고 있죠. 자, 자유한국당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송영무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은 결국 국회와 언론, 여론이 뭐라고 하든 나홀로 또 보훈과 코드 인사에 집착한 막무가내식 불통 인사일 뿐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대통령 스스로의 진솔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것이 순서라는 점을 분명히 해둡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원만한 전국 운영과 국회 정상화를 위해 진솔한 입장 표명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오늘요, 송영무 장관 임명에 대해서 바른정당에서 논평을 냈습니다. 오신환 의원 이름으로 나온 논평인데 논평이 굉장히 독특해요. 송영무 장관에게 표창장을 내리는 논평이었어요. 뭡니까? 네, 보시는 것처럼 표창장 형태로 했고 대상은 김상곤 교육부 장관 그리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 2명에게 수여하는 표창장입니다. 네. 내용을 보면 논문 표절, 음주운전, 은폐, 그리고 방산비리 의혹 등 각종 부정비리의 주력으로서 국회의 부적격 의견과 국민의 반대 의견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안면 몰수하고 버텨가지고 대통령의 기대에 부응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한다 하면서 바른정당 오신환 수석 대변인이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아냥되는 느낌도 들지만 뼈가 있는 논평이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비아냥거리는 거죠. 네. 말 그대로. 근데 저는 송영무 장관에 대해서 어떤 그 장관 후보자가 되기 전에 음주운전 이런 건 그럴 수 있다는 건 아니지만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로 아까 말씀하신 그 버스 전용 차선으로 달렸다. 네. 저는 차라리 있죠. 버스 전용 차선으로 안 달려가지고 늦게 내가 규칙을 지키고 법을 지켜서 늦게 왔다고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그런 장관을 보고 싶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송영무 장관은 여러 가지를 보면요. 어떤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장관이 되면은 과연 밑에 그 부하들 말, 정당한 충고 이런 걸 제대로 듣고 국정 수행을 하겠느냐. 이게 더 걱정스럽습니다. 네. 버스 전용차로 이야기는 지금 여 변호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자, 일단 자유한국당 우선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 직접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대통령의 사과를 전제로 지금 이 국회 정상화에는 지금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국회 정상화의 전제 조건으로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오늘 국회 정상화는 됐지만 대통령의 사과는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늘 대신
국회에서 사과를 했고요. 네. 어제 임종석 비서실장이 대리 사과를 또 하지 않았습니까? 계속 연이틀 대리 사과가 이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인사청문 국면이 아직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가 청와대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대통령이 사과할 뜻이 전혀 없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사과를 할 생각이 있는데 그렇지만 인사청문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어떤 돌발 변수가 생길지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때마다 대통령이 사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 이 내각이 완전히 마무리되면 이 네. 전체적인 인사 과정에 있었던 여러 가지 국민들한테 폐해를 끼친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포괄적인 사과를 검토는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네.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뭐 송 장관 임명을 비판은 하고 있습니다. 야당 측에서요. 그런데 이 국회 보이콧은 중단하겠다고 또 야당이 밝혔거든요. 이 와중에 이 김희수 헌법재판소장의 이 청문 보고서는 또 지금 채택이 안 되고 또 그냥 넘어갔어요. 지금 왜 그런 겁니까?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오늘 사실 인사 그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었습니다. 네. 어제 예고가 돼 있었었는데 어제 자유한국당에서 밝힌 채택하겠다는 전제 조건은 국민의당을 포함한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세 당이 동시에 반대 투표를 던져서 네. 부결시키겠다는 취지로 그걸 전제로 열겠다고 했었었는데 지금 국민의당이 국회에 참여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동의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김희수 헌재소장 부결에 따른 호남 민심의 역풍 이런 것들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부결할 거라고 당론으로 부결하는 건 좀 부담스러워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가 또 가결돼 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또 상황이 바뀔지 모르니까 일단은 지금 연기해 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장관과 달리 헌법재판소장은 국회 의결이 필요한 거죠. 네. 과반수 의결로. 근데 그 청문 보고서야 뭐 다른 장관이 채택 안 하면 그냥 대통령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데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에 대해서는 국회 의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여당으로서는 이걸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는 지금 다 과반이 훨씬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야당의 어떤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